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1일 새벽 5시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는 사망자가 154명인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26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개국입니다. 그 14개국은 어디냐 하면은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각 1명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인 2명,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각 1명, 합쳐서 2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거의 모든 언론의 탑 뉴스가 이태원 압사 사고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라고 부르는데 이 참사란 말을 굳이 그렇게 강조해서 쓸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태원 압사 사고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압사 사고는 그냥 참사 아닙니까? 참사란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세월호 참사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고를 감정적으로 보게 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외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사고는 2007년 전남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인데 그때는 화재가 나서 외국인 9명이 죽었습니다. 18명이 다쳤습니다. 그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사망자가 났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긴급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희생자가 발생한 주한 외교공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직원 2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통역, 병원 이송 등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임하도록 했고, 서울의 각국 대사관도 자국민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 각국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 중인 자국민과 가족들의 안전 확인을 위한 응급 전화번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어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조기를 내걸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이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중국 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외무성을 통해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곤란할 때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며칠 전에 취임한 분인데 우리 생각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는 모든 한국인과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도 트위터에 서울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깊은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슬픈 날이며 독일이 그들 옆에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어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기도 후
어젯밤 서울에서 갑작스러운 압사 사고로 인해 비극적으로 숨진 많은 희생자,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각각의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담당 직원을 1대1로 배치해서 지원하고 유가족, 입국 등 장례 절차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 공관장에 각각 위로 서한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 이태원이란 지역도 그렇고 할로윈 행사도 그렇고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 과정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외국인들이 말하는 걸 한국 사람들 또는 경찰이나 소방대가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는 지금 취재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은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위험을 알아채고 대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스웨덴인 B씨는 앞쪽에서 사람들이 넘어진 뒤 경찰 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산을 지시하면서 엉켜 사람들이 다시 넘어지기도 했다. 움직이기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영어가 통하지 않아 소통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독일 국적의 C씨는 현장 상황이 심각했지만 언어 문제 때문에 시민들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외국인과 일부 시민은 헬로윈 이벤트의 일부인 줄 알고 묻기도 해서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 언어 장벽이란 게 사고 현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이 아마 세월호 사고 이상으로 세계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취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 국민, 정부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국내적으로 통하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CNN을 보면은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한 데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에 뭐 전례 없이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 경찰력을 별도로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니 CNN은 안전 전문가 말을 인용을 해서 이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리면은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등등.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았더니 대체로 수습이 먼저다 하는 쪽으로 아주 건전한 사설을 쓰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문책은 수습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인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제와 같은 행사는 주최 측이 없으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건 알지만은 관여할 필요가 없는 하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사고가 났으므로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 앞으로 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논조가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특히 한국 사람들 이 집회 좋아하고 그다음에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한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밀집했을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남겼다는 지적이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더구나 요새 코로나 방역 체제가 좀 느슨해지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관광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자랑하는 대중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 이 사고는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이번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통해서 한국의 국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우리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여야 정치인부터 언론부터 국민부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행동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